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 조커를 리뷰하고 나서 이번에 조커 관련으로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사실 조커 3부작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조커를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든다니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번에 다룰 조커는 좀 다릅니다. 스크린이 아니라 프로레슬링 링에서 조커 캐릭터를 소화한 프로레슬러를 다룰 거거든요. 프로레슬링계의 조커라. 저도 한때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조커라는 캐릭터를 기믹으로 사용했던 레슬러라니 흥미롭네요. 네, 사실 앞서 조커 3부작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단적인 예로 자레드 레토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를 맡았다가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 최악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처럼 전문 배우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인데 아무리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근본이 운동선수인 프로레슬러가 조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제를 해낸,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낸 레슬러가 있습니다. 바로 스팅입니다. 스팅이면 그 하얀 얼굴에 눈하고 입에 검정색 칠을 하고 야구 배트를 들고 다니는 레슬러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팅이라는 레슬러는 사실 WWE 위주로 시청하는 국내 레슬링 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죠. WWE를 오랫동안 봐온 팬들도 잘 모르는 이름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직전의 명예의 전당 헌액을 위해 잠시 WWE에 몸담았긴 하지만 스팅은 원래 안티 WWE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프로레슬링을 사랑하지만 WWE의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팬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던 레슬러였습니다. 주류의 반기를 드는 아웃사이더로군요. 실제로 스팅이 조커 캐릭터를 수행한 단체도 WWE가 아니죠. 지금은 임팩트 레슬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TNA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WWE의 경쟁단체에서 조커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WWE를 주로 시청하는 국내 팬분들 입장에서는 TNA는 다소 생소한 단체라고 하겠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라이트 팬들을 위해서 스팅이 얼마나 대단한 레슬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프로레슬링 하면 WWE를 떠올리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단체입니다. AEW나 신일본 프로레슬링이 그 뒤를 쫓고 있지만 WWE는 이미 공룡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빈스 맥맨 회장이 이번에 새로 창설하는 미식축구 리그에 WWE 주식을 다 올인한다거나 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사실 부동의 1위 자리를 위협받을 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대마불사라는 거죠. 빈스 맥맨 회장이 간혹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는 해도 말씀하신 것 같은 정신나간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WWE가 2위 단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WWE가 1985년 레슬매니아라는 페이퍼뷰를 이벤트를 시작한 이래로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1위 단체를 내준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WCW에게 밀리면서 2위 단체로 내려앉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WCW 돌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스팅이었습니다. 네. 막말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스팅은 뮤지션 아니야? 라고 하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90년대만 하더라도 레슬러 스팅이 뮤지션 슈팅보다 유명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로레슬링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90년대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었던 레슬러였죠. 맞아요. 스팅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쉐이브 오브 마이 하트의 스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커 스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스팅의 캐리어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팅은 원래 보디빌더였습니다. 본래 프로레슬러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로스앤젤레스에서 WWF 이벤트를 보게 됩니다. 그때 헐크 호건, 앙드레 더 자이언트 같은 프로레슬링의 거목들을 직접 보게 되고 프로레슬링의 세계에 빠지게 되죠.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스팅이 보디빌딩에서 프로레슬링으로 전환할 때 함께 프로레슬링의 세계로 뛰어든 선수가 바로 한국에서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레슬러죠. 네. 얼티밋 워리어였습니다. 두 선수가 태그팀으로 시작했어요. 얼티밋 워리어가 태그팀이었다는 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먼저 올 캘리포니아 챔피언십 레슬링이라는 인디 단체에서 시작해서 제리 제럿의 CWA를 전전하다가 UWF에 안착합니다. UWF는 어떤 단체였냐면 원래는 오클라호마를 기반으로 한 미드사우스 레슬링이라는 지역 단체였는데 프로모터였던 빌 와츠가 WWF, JCP를 넘어서 북미 레슬링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뒤 유니버서 레슬링 페더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당시 메이저 단체였던 텍사스의 WCCW의 주요 선수들을 다 빼옵니다. 아주 야심차게 도전을 시작하였군요. 당시 텍사스에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악역이었던 패뷸러스 프리버즈, 슈퍼킥의 달인으로 유명한 크리스 아담스, 아이스맨 킹 파슨스, 존 테이텀, 그리고 수려한 외모로 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미녀 매니저 미시 하이에까지 싹쓸이 해가요. 이처럼 공격적인 팽창주의로 업계의 넘버원을 노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UWF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팅과 얼티밋 워리어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였죠. 두 선수 다 아직 링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던 시절은 아니었고, 심지어 워리어는 그 어설픈 모습을 전성기 WWF 시절에서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만, 일단 두 선수는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근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스팅과 얼티밋 워리어 모두 헐리우드 배우를 연상케 할 만큼 굉장히 미남이고 엄청난 근육질이었죠. 그렇게 한창 스타덤에 오르려는 찰나 WCCW가 반격을 합니다. 얼티밋 워리어를 빼간 거예요. UWF는 굉장히 당황했겠는데요. 그래서 스팅은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보통 잘 나가던 태그팀 레슬러가 파트너를 잃으면 완전히 탐력을 잃고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당장 북미 레슬링 사상 역대 최고의 태그팀으로 꼽히는 로드 워리어즈만 봐도 포크가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애니멀은 완전히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거든요. 인디 단체를 전전하다가 어찌저찌 WWE로 돌아갔지만 전혀 로드 워리어즈 시절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때 태그팀으로 인기가 좋았던 하디보이즈의 동생인 제프 하디가 WWE에서 이탈하면서 한동안 힘을 영 쓰지 못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팅은 오히려 이 시점부터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스마와 마이크 워크라고 하죠. 대사 전달 능력도 굉장히 늘기 시작했고 체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외모는 원래 배우 수준으로 잘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스팅에게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팅과 얼티밋 워리어는 태그팀 시절부터 악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당시 여성 팬들이 스팅에게 보내는 지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WF가 스팅을 선역으로 돌립니다. 이때부터 UWF는 스팅을 차세대 주자 넘버2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네. 넘버1은 당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테리 테일러였습니다. 테리 테일러도 잘생겼고 금발에 순수하게 레슬러로서의 능력만 따지면 스팅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나중에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에 WWF로 갑니다. 뭔가 슬픈 예감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WWF가 붉은 스탁이라는 캐릭터를 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진짜 닉네임이 붉은 스탁이에요. 스탁이요? 네, 시도 때도 없이 꽃기호 하면서 스탁처럼 행동하는 캐릭터를 줬는데 당연히 이게 대중들한테 먹힐 리가 없었죠. 아무리 80년대 관중들이라고 해도 황당하잖아요. 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완전히 망해버렸고 원래 본래 포텐셜은 굉장히 컸고 아무리 못해도 중간급 챔피언으로서는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만 회사가 잘못된 각본을 줘서 커리어 자체를 망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스탁이라는 레슬러를 어디다 쓰겠어요. 안 쓰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WWE가 나온 가슴 아픈 흑역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차세대 주자 넘버2로 조금씩 나아가던 와중에 스팅의 커리어를 뒤바꿔 놓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끊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한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끊어가야죠. 이어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